다른 엔터티와 관계를 가지는데요. 자, 이런 식의 관계를 가지죠. 뭐 1대 n의 관계 뭐 이렇게 가지잖아요. 주문을 하게 되면 배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과 배송은 존재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여러 개의 엔터티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엔터티들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엔터티와 관계를 가지는데요. 자, 이런 식의 관계를 가지죠. 뭐 1대 n의 관계 뭐 이렇게 가지잖아요. 이게 뭐 학생이고 이게 수강이라면 자, 이렇게 엔터티들이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관계가 바로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엔터티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엔터티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정의하는 겁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굉장히 많은 엔터티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우리가 쿠팡 같은 이런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뭐 거래를 일으키잖아요. 여기 뭐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들어가 보면 아마 테이블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정보들을 굉장히 구조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자, 관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관계는 존재 관계가 있고요. 행위 관계가 있습니다. 존재 관계와 행위 관계. 존재 관계라는 건 뭐냐? 한 엔터티의 존재가 다른 엔터티의 존재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엔터티 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뭐 주문이 있어야지 배송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문이라는 엔터티와 배송이라는 엔터티는 존재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행위 관계에는 한 엔터티가 다른 엔터티에 대해 특정 행동이나 상호작용을 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객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주문이라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행위 관계입니다. 자, 모델링 작용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주문이라는 이 엔터티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이때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행위 관계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주문은 행위 관계고요. 그 다음에 주문을 하게 되면 배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과 배송은 존재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배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문하는 제품 중에는 실물도 있지만 뭐 디지털 제품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고객이 직접 방문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송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존재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행위 관계와 존재 관계라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관계의 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차수는 relation cardinality 이렇게 표현합니다. cardinality 엔티티 간의 관계에서 참여하는 수를 나타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뭐 1대1, 1대 n, m대 n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1대1의 관계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대1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1대1이라는 건 뭐예요? 얘네들을 합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의 테이블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대 n. 자, 1대 n은 뭐냐?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가 이제 모델링 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대 n. 자, 요게 IE 표기 방법입니다. 자, 1대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m대 n의 관계도 있어요. m대 n의 관계는 자, 이렇게 산발이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네요. 이런 m대 n의 관계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m대 n의 관계는 학생 과목의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자, 학생 하나는
여러 개의 과목에 수강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목은 여러 명의 학생으로부터 수강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ER 모델을 그릴 때는 이런 M 대 N의 관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계를 좀 해소를 해줘야 돼요. M 대 N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중간 엔터티를 하나 넣어서요. 관계를 해소를 해줘요. 어떻게 해소를 해주느냐? 여기에 수강이라는 걸 넣어서요. 요거를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관계를 다시 맺어주는 거죠. 어떻게 맺어주느냐? 요렇게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M 대 N의 관계는 1대 N의 관계로 중간 테이블 하나 추가해서 관계를 해소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1대1, 1대-n, m-대-n 이게 뭐냐? 최대 기수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 기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 기수성은 뭐냐? 필수냐 선택이냐 라는 거예요. 자, 요거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된 거 요거 선택이에요. 필수가 아니죠. 없어도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최소 기수성입니다. 자, 모델링 적용 사례로 자, 살펴볼게요. 고객과 제품, 주문, 배송에 앞서서 봤던 모델이고요. 자,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죠. 그죠? 이 관계 보면 여기 1대-n의 관계예요. 1대-n의 관계죠. 완전 1대-n이에요. 자, 필수적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1대-n의 관계고요. 자, 여기는 선택적 1대-n의 관계예요. 여기 1이고요. n이죠. 여기 선택적이에요. 옵셔널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옵셔널이 표시가 되어 있는 이유. 자, 이거는 뭐다? 선택 관계인 거예요. 일부 주문은 배송이 없어도 현장 수령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문은 배송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어떤 기수성을 표시를 한 거죠. 최대 기수성과 최소 기수성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여기서 필수 관계는 실선이고요. 여기 실선. 그리고 이제 선택 관계는 점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관계의 식별, 비식별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식별, 비식별 관계라는 것은 엔터티 간에 식별자를 가지고 식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학생이 있고요. 그죠? 수강이 있다고 칩시다. 자, 학생은 학번이 있죠. 학번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PK. 식별자예요. 자, 수강은 수강 번호가 있겠네요. 자, 이것도 PK예요. 그죠? 그러면 학생과 수강의 관계를 맺어줘요. 자, 이렇게 맺어주는데요. 자, 이렇게 1대-n의 관계를 맺어주죠. 자, 이렇게 맺어주면, 수강은 누가 수강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학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식별 관계인 경우는, 학번이 FK이면서 PK인 경우고요. 그러니까 수강의 식별자로 학번이 사용되는 거예요. 자, 비식별 관계인 경우에는 자,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요거는 수강 번호가 PK, 그 다음에 학번이 FK로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일반 속성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비식별 관계예요. 자, 요거는 식별 관계. 자, 요거는 비식별 관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식별 관계와 비식별 관계에 대한 이 설명들은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여기를 해놨는데요. 자, ERD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ERD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자, 뒤에 다시 ERD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고객이 있고요. 제품이 있고, 주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객 아이디, 이게 PK죠? 고객 엔티티의 PK, 그리고 제품 아이디, 제품 엔티티의 PK입니다. 자, 주문은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면서 발생하는 엔티티죠.
자, 이 주문에 지금 주문 아이디라는 PK 말고 뭐가 또 있습니까? 고객 아이디라는 PK와 제품 아이디라는 PK가 있습니다. 자, 여기 FK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PK, FK인 거예요. 자, PK, FK인 겁니다. 자, 여기 주문 엔터티에 이 식별자 그룹에 얘가 들어와 있죠. 자, 이건 이제 식별 관계예요. 식별 관계. 자,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식별 관계. 실선으로 표시하고 부모 키가 자식의 기본 키에 포함되는 거죠. 부모 키가 뭐예요? 요거죠. 요게 부모 키. 그리고 자식의 기본 키가 뭐예요? 요거죠. 예, 이게 식별 관계입니다. 자, 비식별 관계는 자,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표시가 돼요.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부모 키가 자식의 기본 키에 속하지 않고 일반 속성에 이렇게 포함이 돼요. 자, 이게 비식별 관계예요. 비식별 관계. 자, 비식별 관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relationship 관계에 대한 것들은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